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 우리 모의고사 제3회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3회 우리 유통마케팅 모의고사입니다. 제3회 모의고사로 가죠. 유통마케팅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천천히 46번서부터 이제 풀어가는데요. 자, 46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판매원. 다음 중 판매원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답만 보겠습니다. 자, 4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할게요. 성과급제. 성과급제는 구성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대해 제품의 판매를 강요하게 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할인해 줄 소지가 거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이 성과급제는 성과급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구성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판매를 강요하거나 혹은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할인해 줄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래야죠. 거의 없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7번으로 갈게요. 자, 47번. 소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세분 시장 전략 중 우리가 차별적 마케팅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차별화 마케팅은 이 사업 운영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무차별 마케팅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창출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사업 운영 비용이 많기 때문에 무차별 마케팅보다는 매출액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고 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리가 점차 많은 소매자들이 차별화 마케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무차별 마케팅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제 시장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목표 시장을 표적으로 하여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상이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세분화된다고 봐야 돼요. 자, 세분화되다 보니까 각 표적 시장이 있죠. 표적 시장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품 A, B, C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이한 제품이라는 것은 각 고객에 맞는 상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품과 마케팅을 다양함으로써 매출액을 늘리고 각 세분 시장의 지위를 강화한다. 자, 세분화 시장이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 세분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과 광고 판촉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 또한 늘어난다. 맞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또 각각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번으로 갈게요. 48번. 자, 다음 중 교육훈련 방식, 그죠?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번 48번의 정답은 5번이다. 오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육, 훈련, JT는 훈련에 대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아니죠. 우리가 오프에서 하는 이 JT는 훈련 효과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프니까.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볼게요. 자, 49번은 뭘 물어봤냐? 가공식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했어요. 1번, 가공식품은 그 제조와 소비 시기에 계절성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좋다? 아니죠. 가공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제조의 계절성과 소비 시기의 계절성 가진 것이 많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가볍게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인 상품의 제조 시기와 소비 시기의 계절차를 커버하여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은 도매업의 일종이다. 맞고요. 가공식품 중에서 선물품의 수요에 관해서는 이제 과거의 상품별 판매 통계에 따른 시기에 알맞는 매입 활동이 필요하겠죠. 가공식품의 판매 종사자는 이제 그 취급 상품에 관한 소비의 계절성을 바르게 인식해 두어야 한다. 자, 우리가 가공식품은 원료에 따라서 농산 가공식품, 축산 가공식품, 수산 가공식품 나눌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를 잡아서 또 소고기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부위를 또 가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50번 중요합니다. 50번에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50번 예상 문제입니다.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요. 세분시장에서에 대한 각 세분화 전략 실행을 위한 기준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이렇게 했죠. 부족한 방건. 자, 일단 정답은 3번이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콜센터 아웃소싱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콜센터 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 아웃소싱을 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겨우 국민카드나 아니면 KT 100번 문의전화 등에서 콜센터 아웃소싱을 행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세분 시장에서 대한 가격 세분화 전략 실행을 위한 기준으로 가장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세분 시장의 이제 법적, 제도적 요인이라든지 이 경쟁자 상황, 그다음에 마케팅 목표, 그죠? 기업의 가격 정책,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격 정책 같은 걸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침투 가격이나 이제 스키밍 가격이라고 이제 프라이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 세분화 전략 실행을 위한 기준으로 가장 부족한 것은 콜센터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마케팅 목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 그럼 우리가 A, B, C가 나눈다. 그럼 원가 위주 전략을 할 거냐, 아니면 처벌화 전략을 할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에 대한 가격 세분화 전략 실행을 위한 기준은 법적, 제도적인 요인이 있고 경쟁사 상황, 마케팅 목표, 기업의 가격 정책, 수요, 그 밖에 이제 수요 형태나 원가 구조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1번으로 갑니다. 자, 일반적인 상품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상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모든 것이 다 편의품을 얘기를 해요. 편의품. 근데 3번만 선매품을 얘기합니다. 3번만. 일단은 선매품부터 갈게요. 왜 3번이 선매품이냐. 자, 3번 가시면 어떻습니까?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서로 우리가 인접해 하나의 상가를 형성하여 발전한다. 자, 우리가 편의품점은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3번에 대한 것은, 이 선매라는 것은 비교할 선자예요. 그렇다면은 서로 인접해야지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선매라는 자체는 3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에 보시면 제품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행동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자, 편의품 같은 경우는 뭐 저가잖아요. 생활필수품. 그러면 이거는 저가녀예요. 저가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죠.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식료품, 약품, 기호품, 생활필수품 등이 여기 속한다. 그 다음에 4번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점포 안에서 여러 상표를 비교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뭐 굉장히 비교하는 걸 노력하지 않죠. 대략 습관적인 이제 행동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니까 다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행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상표명에 대한 선호도 뚜렷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어떻습니까? 상품에 따라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제 51번도 별표 쳐놓으셨는데 거기 각각에 대한 마케팅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염두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은 네 과목에 대한 게 메리트가 있는 게 자, 거의 다 이제 어떻습니까?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마케팅 분야로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상권 분석을 적용시킬 거냐. 그러니까 마케팅 자체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걸 판매하는 마케팅이고,
우리가 상권 분석에서는 이걸 입지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에 대한 상권 분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연기시켜서 계속적으로 이런 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과목이 제가 네 과목을 다 맡은 이유는 뭐냐면 이 유통에 대해서 강의 자체를 이렇게 툴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연결을 시켜서 강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과목 자체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강의 자체를 이제 우리 통합적으로 들으시면 이쪽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같이 가도록 합니다. 자, 52번 갑니다. 자, 52번에서 이제 뭘 물어봤는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객을 대하거나 우리가 서비스 제품 배송 등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스마트 전략에 대해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일단은 뭐 이거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번. 자, 명확한, 그죠? 스페시픽 명확한 S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그래서 측정 가능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ADD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지 않죠. 추가할 수 있는 요거는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현실성 있는 거, 타임 릴레이트, 이것도 시기적절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자체가 스마트잖아요, 그죠? 그 S, 마트, 그다음에 A라는 건 뭐냐면 할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할당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요게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이 A라는 표현, 스마트 A라는 표현은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시너블. 그래서 그 탈당할 수 있는, 요거는 탈당할 수 있는이지,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명확한, 측정 가능한, 할당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시기적절한, 이렇게 5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약간 좀 치사하죠. 그죠?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자체를 예를 들어서 STP다.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그죠? 세그멘테이션, 네, 우리가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P가 있는데 이거를 포피해서 프로모션이다. 뭐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 영어 표현에 대해서 스마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돌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객을 대하거나 서비스 제품 배송 등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스마트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다? 명확해야 된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당할 수 있는 해야 된다.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고 시기적절하다. 이렇게도 가져가십니다. 자, 53번 갑니다. 자,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서비스 제품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유의 특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형성은 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자, 동시에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강의 서비스를 우리가 생산해냅니다. 하나도 저가 이제 생산 요소를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으면 제가 하는 우리가 노동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임금을 받긴 하는데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공급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받아. 그러면 이게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가 비분리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가서 우리가 머리를 깎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보존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되고 운송 저장이 안 됩니다. 이질성 다 틀리단 말이야. 소멸성 4가지에서 이 동질성이라는 자체가 틀렸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비스는 제품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형성이라는 건 만질 수 없다. 그죠? 이건 만질 수 없죠.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이다. 그 다음에 소멸성이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서비스가. 똑같지가 않겠죠.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란 말이에요. 여길 노렸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그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비스 앤 마케팅 자체는 어떻게 될까? 만질 수 없다, 무형성이다. 내가 강의 서비스를 하면 바로 이 소비를 하니까 바로바로 소비되니까 분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보존되지 않고 저장되지 않고 운송 저장이 안 되니까 소멸성이라는 게 있다. 네 번째, 다 서비스라는 강사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다. 아, 이거 괜찮습니다, 문제. 이거 나올 만해요. 그죠? 그래서 꼭 염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 서비스라는 자체가 우리가 항상 공급하는 이 마케팅이 재화와 서비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자 소비자가 욕구의 다양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거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비스는 아까 동질이 아니라 이질성이란 말이야. 서비스는 매번 받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뭐 그 서비스 받는 것도 틀리겠지만은 우리가 서비스 받을 때마다 그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질성이다. 그다음에 소비자 욕구의 다양한 급속한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의 증가, 삶이 복잡하는 서비스 경제 성장이 공헌하고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질성은 제품은 동질해요. 근데 서비스는 이질성이다.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그래서 칠판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두 개가. 그럼 칠판 주기는 똑같죠. 제품이니까. 근데 서비스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과 서비스 설계, 명세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는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기대와 성과 사이의 갭 차이를 좀 유발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긴 그렇죠. 자, 내부 마케팅. 내부 마케팅은 서비스의 기업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종업원을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며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맞죠? 우리가 이 외부 마케팅 같은 거는 이제 고객이나 소비자에 대한 거죠. 내부는 또 기업이나 서비스 기업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종업원을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제 내부고, 외부는 고객 소비자에 대한 거죠. 자, 그랜루스는 이 2차원 서비스 품질 모형을 제안하면서 두 개의 차원은 결과 품질과 가정 품질이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갑니다. 자, 54번. 자,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답부터 볼게요. 답은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구매 의사 결정에서 심리적 요인에는 나이와 생애 주기, 그 다음에 직업과 경제적 상황, 라이프 스타일, 성격과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 심리적 요인은 동기, 지각, 학습, 신념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것은 이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을 생각하는 거죠.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은 그 구매 의사 결정은 이제 대개 욕구 인식, 자극 및 인지, 정보 획득, 대안 평가, 구매 후 평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 반응은 원래는 아이다죠.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근데 욕구에서 액션을 가기 전에 이제 메모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억을 하면서 액션할 수 있다. 이런 게 반응이고, 구매 의사 결정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인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이 4번은 개인적 요인이라는 거. 자,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은 노출, 주의, 지각, 반응과 태도, 기억의 순서 있다. 맞고요. 자, 55번도 그냥 답만 볼게요. 자, 55번도 간단하게. 자, 다음은 중간상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5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최종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판매 활동하는 중간상은 너무 쉬워. 이건 5번은 도매상이 아니잖아요. 소매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도매상은 대량의 제품을 소매상이나 산업체 사용자 또는 기관 구매자들에게 우리가 대상을 재판매하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최종 소비자의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하는 중간상은 소매상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갈게요. 이 가격 차별화, 요거 중요합니다. 프라이스.
자, 가격 차별화 요거 문제 뭐니 해도 문제 가격이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세게 쳐놓으시고 할게요. 자, 다음 중 가격 차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2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자, 상품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격 차별화라고 한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가격 차별화는 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분리한 후 동일한 동질의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차별화를 통해 독과점 기업은 또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고,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또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분리된 시장 간에서 또 상품의 유통, 재판매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된 시장의 수요와 가격 특성을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격 차별화는 상품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격 차별화가 아니라 가격 차별화,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쉬운 문제라고도 보는데 그래도 중요한 걸 이제 물어본 거지. 그래서 상품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차별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서로 다른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업은 가격 차별화 정책 1번 통해서 가격 차별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면은 시장이 분리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차별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세분화 작업이 가능해 뿐만 아니라 또한 선행돼야 되죠. 그래서 시장을 분리시켜야 돼. A, B, C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는 시장 구조에 따라서 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불완전해서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자, 가격 차별은 이제 불완전해서 효과적인 게,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과점 시장입니다. 독과점은 소수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 얘네들은.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 원가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독과점 기업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안전한 시장에서 이제 가격 차별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가격 차별화의 기준은 또 소비자들의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 그죠? 우리가 탄력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출률이 1보다 큰 거는 민감하고 작으면 민감하지 않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비탄력적, 그러면 비탄력적은 가격을 고가로 올려야 돼. 반을 못 하니까. 근데 탄력적, 그럼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이렇게 해서 B는 우리 짝대기가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고가면 수입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56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물론 뭐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디테일한 거죠. 그래서 상품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좀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7번에 가시면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 56번에 연결시켜서 가격 전략이 있으면 또 원가 중심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또 세부적으로 문제 물어봤죠. 자, 그래서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원가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에는 원가 가산법과 목표 수익률법이 있는데 목표 수익률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니죠. 원가 중심 가격 결정법은 원가 가산법이 널리 쓰이는 이유죠. 가격 결정 작업의 단순화, 가격 정책의 축소, 구매자, 판매자의 공정한 방법이 생각될 수 있는 점에서 원가 가산법이지 목표 수익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해설이 2번이잖아요. 1번이 틀렸습니다. 원가 가산법이다. 그러면 만약에 칠판주개가 제품의 원가가 1,000원이 들어가. 그럼 마진을 100원을 플러스해. 그러면 1,100원이다. 이렇게 그 제품 원가의 단위당 이익 마진율을 더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연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란 말이에요. 연결시킬게.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AC 평균에 대한 그 농비가 있고 단위당 평균 고정비가 있고 단위당 투자 수익은 목표 수익률인데 그거보다는 말 그대로 원가 중심이니까 원가 가산법이 일반적이겠지. 그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BEP 손익분기점 같은 거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이익을 따져서 원가와 이익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예상 판매량을 또 예측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산 방식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손익분기점으로 따져서 우리가 얼마만큼 판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양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 중심 가격 전략 중 널리 쓰이는 것은 원가 가산법이다. 여기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5번이 맞네. 57번은 1번인데 이거 괜찮은 문제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58번은 판매 촉진.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매 촉진, 프로모션 중요하죠. 자, 이것도 별표. 판매 촉진은 소비자의 직접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으로 그 대상은 소비자와 중간 상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방법만으로 이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경품을 나눠주거나 쿠폰, 견본, 샘플, 특가 판매, 우리가 판매 시점, POP, 광고 등이 있고 상인 대상만 쪽은 이제 공제, 인센티브, 리베이트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가 그 상인을 위해서 마케팅이 상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상인이라는 자체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도매상과 소매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조사가 프로모션을 해야 돼. 판촉을. 잘해야죠. 그럼 얘네들은 야, 니네들 많이 팔아라. 또 여러 가지 공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때요? 그 리베이트를 한다든지 이거 우리가 인센티브, 공제, 인센티브, 리베이트. 인센티브, 리베이트. 많이 팔으면 내가 인센티브 줄게. 리베이트.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소비자한테는 경품 같은 거 줘. 추첨해서. 그 다음에 쿠폰, 할인 쿠폰 같은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샘플. 우리가 샘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나눠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싸게 파는 특가 판매 같은 게 또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거는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9번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58번까지 봤습니다. 59번입니다. 자,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이것도 별표는 디스플레이 중요합니다. 또 마케팅에 디스플레이 잘해야죠. 효과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래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는 낮게 뒤로 갈수록 높게 지나야 된다. 안정감 있잖아. 우리가 앞에는 이제 낮게 써야 되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높게 써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 내부 디스플레이는 상품의 시각성을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바닥 가까이 있는 상품이 잘 팔린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닥이 갖고 있는 게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보기 쉬운 이 눈높이는 해설에도 있지만 인간의 키에 맞춰서 한 눈높이에 한 20도가 내려간 부분이라고 합니다. 20도 아래. 그래서 이 높이는 가장 손에 닿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것을 특히 유효진열 범위 중에서 골드나인, 그 다음에 골드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닥 가까이 있는 상품은 골드나인 범위뿐만 아니라 유효진열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허리 굽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이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유효 진열 범위란 상품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진열의 높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제 바닥으로부터 어떻습니까? 한 60cm나 150cm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걸 놓고 그 다음 위엔 또 안 팔리는 걸 이렇게 놔야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쉽고 또 어떻습니까? 사기 쉬운 진열을 하려면 생활 습관과 고객의 신체 조건을 또 고려해서 각각의 상품 진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에 대해서 이제 또 판매 촉진에 대해서 물어봤죠. 판매 촉진의 체계에 대해서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자, 2번인데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판매 촉진은 강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설득을 해야겠죠. 그죠? 강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품의 유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수요를 자극 환기시킴으로써 기업이 기대하는 판매 증대를 도모한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득해야 돼. 설득. 강압적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설득하는 거지 강압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수요를 자극 환기시킴으로써 기업이 기대하는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거지 이게 강압이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1번으로 갈게요. 61번을 보시면 다음은 이제 프랜차이저는 본부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거. 자, 우리가 2번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이 시작이 가능하다. 이건 프랜차이지죠. 지점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프랜차이지의 입점을 설명한 것이지 프랜차이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2번 갑니다. 61번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62번 갈게요. 자, 포지셔닝에 대한, 포지셔닝이 중요하죠. STP, 포지셔닝. 그래서 요거 출제됩니다.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STP.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STP가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그래서 먼저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시장 세분화죠. 세분화해서 나눠서, 그죠? 내가 판매할 사람들이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정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차별화를 전략식이 이 포지셔닝이 차별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포지셔닝이란 기업이 시장 세분화를 기초로 해서 정해진 ST, 표적 시장을 내에서 고객들이 마음속에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경쟁 분석 등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계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사의 브랜드를 이제 전략적 위치로 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에 대한 맵이란, 포지셔닝 뭐 여러 가지 뭐 맵이란 자체는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자사 제품과 경쟁 회사 제품들의 위치를 2차원 또는 3차원의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자, 우리가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수립 절차는 자, 우리가 일단은 소비자 분석이 먼저예요. 소비자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쟁자 확인. 그다음에 이제 경쟁 제품의 포지셔닝을 분석해서 우리보다 낫다면 경쟁 제품에서 분석해서 자사 제품의 포지션을 개발한 다음에 포지션을 확인하고 재포지션한다. 이렇게 해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봐야 돼. 3번은 틀렸다는 것은 이제 해설 보시고 그 순서를 또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맞습니다. 다른 건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번 정도도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63번. 시험에 출제되는 게 매번 이렇게 나오죠. 63번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소매의 가격 정책 중
everyday low price, 대형 할인점이에요. 이건 언제든지 매일매일 할인하겠다는 거죠. 하이로는 이제 언제는 올렸다가 언제는 내렸다가 백화점들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가치를 갖는 장점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 하이로는 이제 동일한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의 특성에 소구할 수 있고 그때그때 틀리니까 세일은 이제 세일을 해서 고객을 확 후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세일은 이제 우리가 이 재고들, 의류 같은 건 계절이 지났어. 그러면 세일은 이제 확 하게 되면 이제 확 사가. 재고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은 가격의 품질이 적더라도 생각하고 그 품질의 신뢰성을 또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가격 경쟁에서의 압박 감소 효과가 있다? 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 가격 경쟁에 있어서 압박 감소의 효과가 있다는 자체는 요거는 그 하이로가 아니라 요거는 그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로 가격 전략은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보다 높은 가격을 하지만 시즌의 막바지나 가행 재고, 그다음에 로스 재고, 그죠? 있을 때 가격 파괴 행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주는 전략을 말합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가격으로 또 고객에게 소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장점은 재고 관리의 개선의 효과 및 품절의 감소, 가격 경쟁에서의 압박 감소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5번은 에브리데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또 이제 에브리데이 노 프라이스 같은 광고비 감소 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요거 괜찮습니다. 발표 2개 쳐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64번을 가시면, 투빈 시스템이에요. 투빈 시스템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을까? 하나를 비우면 하나를 또 우리가 채우는, 못이나 나사 같은 것, 이런 것들. 바르지 않는 거. 이거 고가 아니에요? 저가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투빈 시스템은 주로 저가품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나 못 같은 거. 그래서 64번은 뭐 가볍게 3번을 맞출 수 있겠고. 65번 갑니다. 자, 소매 촉진에서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이건 일단 4번이 정답인데요. 우리가 그 한계 분석 방법은 촉진 비용과 매출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분명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명확할 때. 모호할 때 하는 게 아니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것들은 뭐 3번 같은 거. 판매 비율 방법은 이제 판매 비율에 맞춰서 판촉 예산을 이제 세우겠죠. 매출 관련이 없는 과도한 촉진 비용의 지출 막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66번 갑니다. 66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별표 3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왜? CRM이니까. 우리가 CRM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고객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3번 볼까요? 3번? 3번 보시면 현대에는 마케팅 활동에 의한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등장하게 됐다. 자, 현대에는 마케팅 활동에 의한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어떻습니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한계를 느꼈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한 마케팅 활동이 등장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CRM이라는 자체는 1번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팔기 위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 그래서 최적화하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과거의 마케팅은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 특별한 고객 정보 분석 없이 상품에 대한 홍보 및 광고에 대한 주를 이루었어요. 거기에 맞춤식 특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충성 고객화, 우리가 과거 창출보다 이제 기존 고객을 이제 위주로서 또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가볍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7번으로 가볼게요. 자, 67번도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품 가격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 요거 5번이 정답인데요. 갑니다. 원가 기준이라는 게 또 나왔죠. 가격 결정 시에는 기업에서 극단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을 총 제조 원가다? 아니죠. 우리가 원가 기준 가격 결정에서
최적 가격 기준이 되는 것은 총 제조원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조원가 이하에서 가격이 책정돼야 되죠. 그래서 요게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형 모델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 사용하는 하던 이제 구형 모델을 반환했을 때 우리가 보상이잖아요. 옛날 걸 갖고 와라. 반환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 할인 가격 전략은 이제 거래 공제. 프린트 같은 것도 뭐 옛날 거 쓰는 거 갖고 오라는 거 막 그런 거죠. 주식회사 가나전자가 신형 컴퓨터의 가격을 업계 재고 가격으로 결정했다면 일반적으로 이 기업의 가격 목표는 품질 선도자 위치 확보에 또 있다고 할 수 있다면 맞아요. 자,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가 비탄력적일 때는 어때요? 비탄력은 제가 짝대기가 똑같잖아. 고가. 초기에 대한 고가 전략은 스키미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탄력적인 때는 이제 가격을 내려야지. 침투 가격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학습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생산하면 이제 학습이 생겨. 경험 곡선이라고 하죠. 효과로 장기적으로 생산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침투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경쟁을 배제하는데 이론적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8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답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다? 1번이 정답이에요. 68번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 결정 순간에 대한 서비스에 틀린 거. 이거 바뀌었어. 고객 만족은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후에 이 실적에 대한 인식과 고객의 구매 전 기대와의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 전과 후가 바뀌었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5번에 불만족의 경우는 인지적 부족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69번 중요합니다. 69번에다가 별표 2개. 중요한데요. 자, 얘는 소매 유통업체를 위한 마케팅 정책 활용 도구에서 이 소매 믹스, 리얼테일 믹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소매 믹스라는 것은 점포 활동의 이제 총체로서 소비자의 점포 선택과 니즈, 욕구의 충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모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매 믹스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 상품 구성, 입지 선정, 광고 등 프로모션, 점포 분위기, 적객 서비스 등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 구성 정책에 대한 우리가 의사결정, 상품 구색 맞고요. 이건 MD라고 하죠. 매장 디스플레이, 진열이죠, 진열. 그래서 맞고 대고객 서비스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맞고요. 입지 선정, 입지는 이제 정지된 정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상권 같은 건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입지는 이제 정택이고 상권은 동쪽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본다면 정답은 5번이다. 유통 경로에 대한 의사결정 이제 포피믹스에서 경로 구성 간에 이제 목표가 이제 불일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매믹스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믹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포 활동의 총체다. 그래서 소비자의 점포 선택과 니즈 충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격, 상품 구성, 입지 선정, 광고 등 프로모션, 점포 분위기, 적격 서비스 등이 들어가는데 유통 경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제 이 포피믹스 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경로 구성 간에 목표 불일치니까 이건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70번입니다. 자, 70번으로 갑니다. 69번의 정답은 5번이었죠. 정답이었죠. 자, 70번. 다음 중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모델 스톡 플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품 하나하나에 붙여진 상품 번호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번 체크. 베이직 스톡 리스트에서는 상세하게 상품명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오타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하나하나가 붙여진 상품 번호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아니라 표시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오타가 아니다, 만약에 오타를 아니고 그냥 냈다, 그럼 답이 2개가 되죠. 그래서 좀 고쳐주시고요. 자, 3번. 일용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델 스톡 플랜을 짜서 수량을 보충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때요? 베이직 스톡 리스트를 짜서 수량을 보충하는 형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 상품의 품목별 상시 현품 수량 결정의 기초의 요인은 판매 계획 수량을 해야 되고 경제적 발주량이 뭐예요? EOQ죠, 우리가. EOQ고 EOQ도 잘 나오죠, 시험 문제. 자, 회전율이 높을수록 얼마나 좀 높으냐에 따라서 또 좋은 거죠.
패션 샤품. 패션은 이제 유행에 민감합니다. 재고 나올 수 있겠죠.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계절마다 치열한 이 모델 스톡 플랜을 세워서 이 재발주를 하면서 통한 상품 보충으로 상품 고색을 확실하게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3회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표 표시하는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회 모의고사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